자, 요번에는 그 1.2 테스팅은 무엇이냐라는 걸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테스팅이라고 하는 거를 정의를 하고 있는데, 자, 응용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의 동작과 성능 그리고 안정성이 사용자가 요구하는 수준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거 잘 돌아가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런 확인을 위해서 뭘 할 거냐면 결함을 발견하는 그 메커니즘을 저희가 테스팅이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어쨌건 저희가 이제 응용 프로그램 그리고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동작하고 그 다음에 성능이나 안정성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 되는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그 내재된 결함을 이제 찾아내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걸 통해서 저희는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도 이제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의 기대 수준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요구사항에 맞게 얘가 잘 구현되고 잘 동작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개발 프로젝트에 있어서 중요한 리스크에 대한 정보를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정량적인 수치로 표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좀 위험합니다. 프로그램이 좀 별로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치로 정확하게 얘가 어찌어찌해서 뭐 커버가 어떻고 오류가 몇 개고 결함이 몇 개라서 문제가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나타내서 결국에 이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출시를 할 건지 말 건지 다음 단계를 넘길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그 사람들한테 이게 전달이 잘 돼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초기 개발 산출물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뭔가 만들어낸 문서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문서가 됐건 코드가 됐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리뷰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는 이제 테스트 케이스라는 걸 만들 거예요. 그 테스트 케이스라는 거는 내가 테스트를 할 경우들을 이제 미리 문서로 이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결함 예방에 대한 활동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진행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테스팅 활동들을 저희가 진행하게 될 겁니다. 자, 테스팅의 일반적인 목적을 보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또 키웠네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남아있는 결함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함을 없애는 게 일단 최대의 목표죠. 그 다음에 내가 하려고 하는 애가 그 실제로 명세서에 있는 대로 잘 구현되고 있는지 명세를 충족하는지 이것도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및 비즈니스의 요구를 잘 충족하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되고요. 결함을 잘 예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자, 품질 수준에 대한 자신감도 획득할 수 있고 왜냐면 뭐 오류가 없고 결함이 없으면 당연히 어때요? 품질에 대해서 이제 자신감이 생기겠죠. 그죠? 그리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비즈니스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정보에 근거한 이런 뭐 조언도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발 프로세스 점검, 그 다음에 이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리적 설계의 구현 검증이라고 하는 부분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과 소프트웨어가 적절히 잘 동작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 역시 테스팅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저희가 이 중에 딱 고르면 뭐예요? 남아있는 결함 발견할 거고요. 결함을 예방하는 게 테스팅에 있어서의 제일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어때요? 품질 수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나 비즈니스에 있어서의 뭐 요구사항 혹은 명세를 잘 지키고 있는지도 이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자, 관점에 따른 테스팅의 목적을 좀 저희가 살펴보면 개발 과정,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이 개발자 입장에서 만약 본다면 개발 과정에서는 일단 결함을 찾고요. 그거를 수정하는 게 일단 제일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동안에는 뭐 해야 되냐면 가능한 한 많은 장애 사항을 재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장애를 재현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결함도 찾고 그거를 이제 수정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되고요. 개발 후에 이제 저희가 그 제품을 어딘가 넘기는 그런 과정을 나중에 인수라고 할 건데, 그런 인수 테스팅에서는 우리가 만든 제품이 정말 예상대로 잘 동작하는지, 그리고 요구사항이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품질 과정에서는 출시된 것에 대한 리스크라고 하는 게 잘 체크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하게 되고요. 유지보수 테스팅 과정에서는 어떤 변경이 발생을 했을 때, 뭔가 환경이 바뀌건 뭐 시스템이 바뀌건 이런, 아니면 뭐 추가 개발이 있건 이랬을 때 변경에 대해서 새로운 결함이 유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요. 나중에 여기는 반복 테스트라고 하는 리그레션 테스트만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요거 말고 확인 테스트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에 대한 테스팅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 운영 테스팅, 실제 운영하면서도 테스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신뢰성 혹은 가용성 같은 그런 특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자, 보통 테스팅은 문서의 리뷰와 함께, 그러니까 보통 이건 초기 단계 내용인데, 사실은 테스팅은 문서의 리뷰와 함께 정적 분석을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차츰 단계별로 이제 테스팅을 이제 하나씩 진행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잠깐 봤던 용어 중에 하나가 테스팅이 뭐고 디버깅이 뭐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그거를 이제 정의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테스팅이라고 하는 애는 여기 보듯이 장애를 통해서 결함을 발견하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테스팅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뭔가 돌렸는데 이벤트를 발생시켰더니 걔가 뭐예요? 뭔가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것, 그거를 저희는 테스팅이라고 해요. 보통 실제 돌리면서 이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동적 테스팅이라고 해요. 그리고 누가 하냐면 테스터가 보통 이런 것들을 수행합니다. 자, 반면에 디버깅은 뭐냐면 이 테스팅과 거의 비슷해요. 여기 보면 장애 혹은 결함의 원인을 찾고요. 이걸 발생시킨 다음에 그 원인을 찾은 다음에 그 내용을 분석한 다음에 제거까지 하는 활동을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디버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테스팅은 문제를 발생시켜서 문제가 있다라는 여부를 확인하는 게 테스팅이고요. 디버깅은 그 문제가 뭔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고쳐나가는 과정을 디버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 디버깅은 누가 하냐면 개발자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 결함 발견까지는 누가 하냐면 테스터가 해줄 수 있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도 해봐서 알겠지만 내가 내 거의 문제를 발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개발자 자체의 뭐 개발상의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은 발견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내 프로그램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어때요? 오류가 안 나게 테스팅을 다 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얘기냐면, 만약 두 수를 더하는 일을 하세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아주 기가 막히게 얘는 무조건 정수가 들어가야 돼 혹은 문자열이 들어가야 돼를 알아서 딱 문자열을 넣어서 테스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류가 안 나요. 근데 일반적인 유저는 얘가 문자를 넣을지 숫자를 넣을지 뭐 뭘 넣을지 모르니까 아무거나 막 넣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장애가 터지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뭘 체크 안 해요. 이 들어오는 데이터 타입을 체크 안 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대로 된 프로그램은 어때야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한 다 예외 처리를 해주는 게 그게 원래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테스팅은 좀 별도로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어쨌건 여기서 테스팅과 디버깅에 대한 용어 차이를 좀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테스팅에서 나오는 여러 용어가 나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용어들은 다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을 통해서 다 배울 것들이 하나씩의 챕터들인데, 어쨌건 얘네들이 이게 쑥 묶여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보면 테스트 설계라고 있어요. 테스트 디자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이 테스트 디자인이라고 하는 애들은 여러 개의 뭘 할 거냐면 테스트 케이스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낼 거야. 테스트 케이스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예요?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경우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타면 우리가 진짜 프로그램에서는 어때요? true인 경우를 타든지 false인 경우를 타죠. true도 타고 false도 탈 수는 없잖아요. 근데 테스팅은 어때야 되냐면 true도 가고 false도 가야 돼요. 그러니까 둘 다 테스팅을 해야 얘에 대한 커버리지도 높아지고 얘에 대한 커버리지도 높아져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을 이제 하는데, 이렇게 가는 경우, 이렇게 가는 경우, 그 경우들을 다 뭐라고 하냐면 테스트 케이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기 위한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놓은 거를 테스트 케이스라고 할 거예요. 자, 요거 먼저 했어야 되겠네요. 자, 테스트 설계라는 거는 여기 보듯이 그 테스트의 대상, 내가 테스트를 뭘 테스트할 건지에 대한 테스트 대상을 정할 거고요. 그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테스트 베이시스라고 해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테스트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문서를 테스트 베이시스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 저희가 만약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기초가 되는 문서는 뭐예요? 여러분이 개발을 하려고 해요. 소프트웨어 공학 시간에 여러분 배우셨을 건데, 개발을 할 때 제일 기초가 되는 문서는 뭐예요? 여러분 개발하는 단계가 여러 개가 있죠. 그 중에 제일 첫 단계가 뭐예요? 요구사항 분석이라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제일 기본이 되는 문서는 뭐예요? 요구사항 명세서예요. 요구사항이 뭔지를 넘버링을 붙이면 쫙 하는 애가 당연히 테스트할 때도 뭐예요? 제일 기초가 되는 문서예요. 그래서 그런 문서를 기반으로 해서 얘네들 어떤 걸 대상으로 하고 어떤 문서를 대상으로 할 건지를 기반으로 해서 테스트를 설계할 거예요. 설계하면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거고요. 테스트 케이스를 여러 개를 묶어 놓은 걸 뭐라고 하냐면 테스트 스위트라고 얘기해요. 테스트 스위트. 여러분들이 이클립스나 뭐 이런 데 가서 보시면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테스트 스윗을 만들 수가 있어요.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미 그런 메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테스트를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 케이스를 여러 개를 묶어서 돌리는 거를 테스트 스윗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테스트 스윗들이 묶여서 돌리는 그걸 돌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를 테스트 프로시저 혹은 테스트 스크립트라고 얘기해요. 스크립트를 짜서 얘네들을 쫙 돌립니다. 그리고 얘네를 어떻게 할 건지를 어떻게 해요? 테스트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하는 거겠죠? 그냥 무작정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할 거다라는 걸 이제 테스트 시나리오를 준비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또 다른 용어가 있는데 테스트 오라클이라는 용어가 나요. 테스트 오라클. 야, 저건 또 뭐냐 했는데 여기 보시면 테스트 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의 실제 결과와 비교할 목적으로 예상 결과를 결정하는 근거로 쓰는 애를 저희가 테스트 오라클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테스트 오라클은 기존 시스템, 그 다음에 사용자 매뉴얼 또는 개인의 전문 지식일 수 있지만 코드는 아닌 그런 애들을 요런 애들, 기존 시스템이거나 사용자 매뉴얼이거나 개인의 전문 지식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테스트 오라클이라고 해요. 오라클. 이것도 나중에 다시 용어들이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할 거예요. 지금은 다 처음 듣는 용어들이잖아요. 그죠? 다 처음 듣는 용어들이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자주 접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좀 익숙해지시려면.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가 테스트 베이시스 이러면 뭐구나 뭐 이런 것들 테스트 뭐 스크립트가 뭐야 뭐 이러면 그게 뭐다, 테스트 스윗이 뭐야 이러면 그게 뭔지를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 사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림인데 이게 우리의 현실을 딱 보여주는 아주 기가 막힌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이 한번 잘 보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저희가 테스팅이 필요한 이유, 그 다음에 테스트의 설계가 필요한 이유, 그리고 개발의 설계가 필요한 이유, 뭐 이런 것들을 다 이 그림 하나에 설명을 해요. 자, 요 첫 번째 있는 요 그림이 뭐냐면 우리의 고객이 원하는 그 제품이에요. 고객은 어떤 제품을 원하냐면 이런 나무에 3단으로 된 이런 칸이 있는 이런 제품을 원해요. 그래서 이 고객이
우리한테 의뢰를 하는 거죠. 나 저거 만들어줘 라고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요 두 번째에 있는 프로그램 리더라는 사람이 프로그램 리더가 그러니까 일단 개발자들 중에 약간 팀장급 되는 사람이 뭐해요? 이 회사 사람이랑 그러니까 이 요구하는 사람이랑 만나서 뭐해요? 얘기하죠. 그러면서 뭘 하냐면 요구사항 분석을 들어요. 근데 세상에서 그리고 개발팀에 있어서는 이 사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통 프로젝트 리더는 경험이 되게 많아야 된다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은 예를 들면 우리가 극단적으로 우리가 갑자기 은행 일을 해야 돼요. 은행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은행 업무를 하나도 몰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우리가 그냥 프로그램 하던 입장에서는 은행 업무를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은행에 일하는 사람이랑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쓰는 용어가 다르고요. 생각하는 단계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조차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은 둘이 마주 앉아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떠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받아들인 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냐면 사전적인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이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여기서 터지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이 이렇게 설명했는데 우리의 프로젝트 리더가 가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온 거예요. 그럼 이제 일단 여기부터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당연히 이 사람은 어때야 돼요? 충분한 이해력이 있어야 되고 경험이 있어서 이 사람이 얘기한 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이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역량을 높이시라는 얘기는 이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돼야 돼요. 자,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사람이 그나마 이렇게 알아듣고 왔거든요. 이렇게 알아듣고 와서 이 옆에 있는 설계자들한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만들래? 라고 했더니 이 설계자는 더 몰라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알아듣기를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설계자가. 그럼 이제 산으로 간 거죠. 이제 이 제품은 이제 끝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것 역시 설계자가 경험이 부족하고 사실 이렇게 만들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이게 비용도 이렇게 만들면 비용도 더 들 건데 이렇게 만들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알아듣기를 이렇게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설계를 하기 시작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같은 초급 개발자들이 회사를 가면 이 얘기를 못 알아듣고요. 그냥 여러분 만들고 싶은 대로 막 만들어요. 그러면 이 쓸모없는 제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쓸모없는 제품을 여러분이 만들어가지고 이 고객한테 여러분이 이걸 보여주면 이 사람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라고 하죠. 그죠? 야, 그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또 자기 언어로 막 설명을 하는데 결국 이 사람 못 알아듣고 또 어떻게 해요?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렇게 원했던 제품을 원했던 사람이 이런 제품을 보면 이걸 씁니까? 안 쓰죠. 그러니까 보통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95%? 90%에서 95%는 다 캐비넷에 들어가요. 아무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하거든요. 자기들이 원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엄청 중요한 일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이에서 사업하는 사람은 좀 뭔가 좀 화려하게 보여야 되고 뭐 비용 청구도 해야 되니까 여기 내용을 그나마 이 사람 비즈니스적인 그 마인드가 있으니까 어떻게 알아듣냐면 이거를 요렇게 만드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비용 청구가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이제 쫙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여야 돼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면서 이제 어쨌건 프로젝트 리더, 설계자, 프로그래머들이 개발을 하면서 문서 작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실제로 회사나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는 문서화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더큐먼트 작업이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문서화된 내용은 이렇게 텅텅 비어있는 현실이 많이 다가와요. 자, 그래서 실제로 요렇게 해서 된 게 아니라 어쨌건 다시 고쳐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 사람한테 갖다 준 프로그램은 이거예요. 이거. 설치된 건 이거예요. 이거니까 나는 이걸 원했는데 이렇게 갖다 주니까 이거 못 써먹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이제 폐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어찌 해가지고 얘를
뭐 어쩔 수 없이 얘가 이제 비용을 지불했으니까 쓰게 만든 다음에 나중에 이거를 요렇게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요거를 요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끼워 맞추다 보면 실제는 요렇게만 만들면 되는 비용이면 될 거를 비용이 막 2배, 3배 막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듯이 막 놀이동산 하나 지을 정도의 비용이 이제 지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또 다른 얘기로 치면 이 사람이 지불하는 비용이라기보다는 이 개발하는 입장에서 원래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이걸 이대로 못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걸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아니면 저 시스템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추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럼 이제 망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얘만 잘했어도 그 얘가 얘를 관리해주고 얘가 얘만 잘 관리해도 어때요? 이거 충분히 이렇게 금방 만들 수 있는 건데 그게 안 되면 이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고객한테 유지보수하거나 뭐 이럴 때 고객이 느끼는 느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 말지 뭐 이러고 그냥 제품이 폐기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 이거 와닿나요, 여러분들? 지금은 안 와닿죠? 그죠? 지금은 안 와닿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회사를 가서 실제 업무를 좀 한번 해보시면 이거 확실합니다. 이 그림 아주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거 사실 누가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저 이거 보고 되게 감동 먹었어요. 야, 이거 어떻게 그림 하나로 이렇게 잘 표현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가.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아주 뛰어난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일을 시키는 사람하고요, 개발자가 능력이 떨어지는 건 아닌데 이 개발자하고 이 사람하고의 갭이 너무 큰 거예요. 이 둘 사이에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둘이 같이 앉은 자리에서 같이 얘기해도 어때요?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고개 끄덕끄덕하고 악수하고 다 이러고 헤어졌다가 내가 제품을 만들어 가져가서 다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100% 아니에요. 100%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뭐라냐면 요 단계에서 얘가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걸 무조건 문서로 다 만들어요. 요구사항을 다 명세를 해요. 요구사항을 다 명세를 해서 다 체크를 받습니다. 컨펌을 받아요. 야, 네가 얘기한 거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맞아? 해가지고 이 사람은 뭐 자연어로 표현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다 이걸 문서로 만들고 문서마다 넘버링을 매겨가지고 그거를 이제 체크하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이 요구사항 명세를 한 것들은 무조건 이 설계에 다 적용이 돼요. 설계에서 나온 이 부분이 요 문서의 몇 번 이런 식으로 해서 문서 관리를 다 하셔야 돼요. 문서 관리를 다 할 거고요. 이 설계가 된 거를 얘가 만드는데 보통은 지금은 아주 극단적인 그림이지만 실제로 개발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 클래스 다이어그램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개발할 때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클래스의 이름과 메소드의 이름과 리턴 타입까지 다 정해서 줘요. 개발자는 뭐 하냐면 보통의 초급 개발자들은 그 정해진 그 틀 안에다가 내용만 채워넣어요. 자, 이거 카피하는 일을 해. 그러면 그 입력에 그 출력이 나갈 수 있도록 그 동작만 넣는 게 일반적인 개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은 할 게 없어요, 사실은. 개발은 그냥 노가다예요, 사실은. 그냥 이 수준에서 개발은. 근데 설계가 들어가면 설계는 좀 할 게 많죠. 왜냐면 함수의 이름과 구조와 뭐 이런 것들 다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DB 설계 다 해주고, 매핑 다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설계자는 좀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팀장은 이것들을 다 이해해가지고 설명을 해줄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좋은 팀이 되려면 좋은 리더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도저히 얘하고 안 맞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과생하고 문과생하고 둘이 앉아서 얘기하면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게 뭘 하냐면 이들 사이에 중간에 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컨설팅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장님의 용어를 개발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번역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개발자의 용어를 사장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컨설팅 하는 사람은 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말 전달해주고 뭐 용어 전달해주는 건데 돈은 얘가 제일 잘 벌어요.
괜찮습니다. 이 중간에 약간 그 하이브리드한 그 영역에 가서 일을 하는 것도 되게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그런 분야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비즈니스적인 로직 그 마인드도 좀 있어야 되고요. 개발자의 그 능력도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뭐 우리가 보통 MBA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전산 나온 사람이 대학원을 뭘 하냐면 경영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의 마인드하고요. 전산의 기술을 이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이 그림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셔야 되고 자 테스팅이 왜 필요하다고 하냐면 얘가 이렇게 되지 않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체크하고요. 얘가 이렇게 되지 않게 체크하고 얘가 이렇게 되지 않게 체크하는 거예요. 그다음 혹시라도 했는데 만약에 뭔가 잘못됐어요. 이렇게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테스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놓은 명세가 잘 표현되는지 요거를 하기 위해서 테스팅을 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